맨유 영입 명단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소식이 갑자기 떴습니다. 오늘자 소식이고요.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첼시. 우리가 마운트 짬처리도 해주고 왜 항상 우리만 당하냐. 영입 명단 상단이면 맨유도 같은 거 아닌가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켄다도 맨유 영입 명단 상단이었고 지금 히어리고 뜬 거 보면 첼시도 켄다 영입 명단 상단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켄다는 첼시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경쟁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맨유에게는 너무나도 타격이 큰. 에스테방도 있고 마두에케도 있고 네투도 있고, 그런데 또 켄다를 데려가는 게, 그리고 첼시는 뭐 셰슈코 링크 뜨던데 왜 걔는 눈독 안 들이고. 첼시 너무해. 이거 말 되냐 이거? 우리가 얼마나 첼시를 위해서 첼시에게 힘이 많이 돼줬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케레스가 원래 뭐 지난 이적 시장에서 한 말이 항상 챔스권 팀을 가겠다 이런 말을 했던 전적이 있어서, 맨유가 유로파 우승하지 않는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요케레스가 첼시 가든 딴 데를 가든 맨유 영입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보긴 하는데, 뭐 유로파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근에 옵타 확률 보니까 맨유 유로파 우승 확률 꽤 있던데. 그래도 지금 현재 옵타에서 나온 유로파 우승 확률입니다. 1위가 빌바오죠. 빌바오. 2위 라치오. 리옹이 좀 밀렸어요. 프랑크푸르트랑. 프랑크푸르트 뭐 7%, 리옹 11%, 맨유가 13%, 토트넘이 18%. 이 정도라 맨유가 유로파 우승하면 그래도 영입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또 이야기해볼게. 로마 도발 소식으로 맨유랑 아모림의 이적시장 우선순위,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 아모림의 이적시장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봤는데 신기했던 게 윙백이 없어요. 일단 윙백이 없는 게, 현재 맨유 윙백 탭스가 좌측으로 하면 도르구, 그리고 그나마 루크쇼. 전 솔직히 루크쇼도 왼쪽 스토퍼로 보긴 하는데 그래도 루크쇼까지 일단 넣어두고, 그나마 이건 괄호를 치겠습니다. 그나마 달로. 그리고 우측이 마즈라위. 아마드가 복귀하면 우측으로 쓸 것 같긴 해. 윙백으로. 근데 이선도 뛸 수 있으니까 일단 그래도 아마드 넣어둘게요. 레온 말씀해 주셨는데 레온이 07년생이에요 디에고 레온 말씀하신 것 같은데 07년생. 우측 마즈라위, 그리고 아마드 내지 뭐 여기도 달로 들어가겠죠. 안 팔린다면 일단 뭐 있는 선수들 싹 다 쓸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진짜 괄호죠. 안토니. 이 정도인데 어쨌건 좌측에 디에고 레온이라고, 이 친구가 월드컵 U20 월드컵이었나? 그 어린이들 월드컵에서 엄청 잘했대요. 그래서 맨유에서 데려왔는데, 일단 이적 후 재임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1년 뒤에 이적. 지금 첼시 캔드랑 비슷한 케이스죠. 파라과이 자국 리그에서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끝나고 합류해요 바로. 그래서 저는 이 친구는 아직 유럽 무대에서 검증이 안 된 것도 있고 나이도 07년생이면 오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뎁스 멤버라고 보긴 좀 애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얘도 가로까지는 쳐놓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레온 빼고 좌달롯도 여러분 요즘 경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기장 내에서 퍼포먼스가 안 좋은지 여러분들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좌달롯은. 그래서 좌측에 그나마 2명인데 이 한 명도 지금 거의 없는 선수죠. 없다고 봐도 무방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그래도 왼쪽 센터백, 그러니까 스토퍼죠. 왼쪽 스토퍼로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서. 근데 얘를 윙백으로 넣어도 2명이야. 우측은 뭐 필요 없다고 해도 좌측이 이렇게까지 하자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우선순위를 둔다? 조금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하나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스트라이커 호일룬, 지르크지. 지금 맨유에 현재 스트라이커로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은 나가는 게 전 기정사실화 돼 보여요. 임대든 이적이든. 애초에 최근에 그 머페티어즈 맨유 관련 1티어 ITK에서 호일룬이 임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호일룬 임대 관련된 선택지가 맨유 내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계속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선호도로도 지르크지를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도 하고, 뭐 요즘 폼만 봐도 여러분 솔직히 호질대전,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여러분 호일룬 vs 지르크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약 한 달 전에 했을 때 거의 49대 51로 호일룬이 승리했거든요. 호질대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아직도 후만분들, 룸만분들 계실지. 자 지금 압살하고 있죠. 보시면 지금 참혹하기 그지없는데 지금 참혹합니다. 참혹해요. 일단 이 정도 압살했습니다. 지르크지가. 근데 충격적인 건 한 달 전에 투표했을 땐 반반이었다는 거. 근데 또 그런 음해도 있더라고. 제가 아모림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호일룬 같은 스타일을 선호한다. 진짜 그나마 요케레스랑 비슷하다고 하는 게 지르크지보다 호일룬 쪽에 가까우니까. 근데 그건 아모림이 기용했던 거에서 애초에 답이 나왔죠. 그 호일룬 거의 10몇 경기 쓸 때 동안 지르크지 그냥 유기시키고 컵 경기에만 쓰고, 그런 거 보면 솔직히 호일룬을 선호했던 거죠. 아모림이 호일룬 플레이 스타일을. 근데 제 개인적인 선호도도 지르크지고 무조건 남겨야 한다면 지르크지. 그래서 지금은 지르크지가 2선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스트라이커로 기용해야 합니다. 어차피 지르크지는 스트라이커예요. 스트라이커 결국엔. 그 포지션 변경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뭐 2선에서 좀 괜찮았다 싶어서 얘 주 포지션을 무조건 2선으로 쭉 가야 된다, 이런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호일룬 임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 썰이 있기 때문에 팔든 임대든 뭐든 해서 아마 한 명을 보내고, 근데 제 개인적인 선호도는 호일룬을 보내고 새로운 스트라이커 한 명을 더 데려오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1옵션에 영입생, 2옵션 지르크지, 3옵션이 이제 치도오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지르크지 스트라이커 스타일은 아니지 않나요? 하셨는데, 근데 지르크지가 미넨에 있을 때부터 그다음 볼로냐 지금 몇 년이야? 거의 5년간 스트라이커였어요. 5년간 스트라이커였어. 뭐 어쨌건 이렇게 1옵션 영입생, 2옵션 지르크지, 3옵션 치도오비, 이 정도. 그래서 뭐 지르크지는 2선 지금처럼 부상 많고 하면은 언제든 다시 2선으로 내렸을 수도 있는 거고, 톱을 안 쓰고. 1옵션 지르크지 아닌가요? 하셨는데, 자 1옵션 현재 영입 명단 말씀드리면 요케레스, 델랍, 오시멘, 마테타, 블라호비치 이런 애들은 앞에 있는 애들보다는 링크가 많이 안 나와서 딱 이 정도. 근데 요즘에 가장 링크 많이 나오는 건 마테타입니다. 마테타가 엄청 링크가 많이 나와요. 요케레스, 델랍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엔 제 이전 영상에 맨유 새로운 스트라이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얘네 관련돼서 완전 자세하게 얘기했어가지고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마테타만 잠깐 최근 스탯 살펴보자면 이 정도. 지금 리그에서 27경기 12득점 2어시스트, 그래도 나쁘지 않은 활약이죠. 델랍도 지금 리그에서 10골이라 딱 그냥 괜찮은 활약, 프리미어리그 스트라이커 치고는. 그리고 마테타가 중요한 게 지금 2시즌 연속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19골이나 넣었고, 이번 시즌도, 이건 리그 기준이 아니라 전체 모든 공식 경기, 컵 경기 포함 기준입니다. 지난 시즌 39경기 19골 5어시, 이번 시즌 33경기 15골 3어시. 지금 이적률 얘기 나오는 게 한 한화 750억 정도? 마테타 데려오면 만족도 100 중에 몇?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냉정하게 마테타만 데려와도 전 만족도 한 80 이상? 일단 이적료가, 예상 이적료가 750억 원. 근데 이 3명은 최소 1000억입니다. 최소 1000억. 97년생이에요 일단. 그래서 데려오면 최소 4년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97년생이면 최소 4, 5년은 써먹어요 솔직히. 아니 살라만 봐도 여러분, 살라, 손흥민 보면 92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스탯 아까 보여드린, 그래도 2시즌 연속 15골 넘긴 거, 그리고 이 선수의 툴을 봤을 때 전 그렇게 저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유에 오면 그래도 제 기능은 해줄 것 같다? 이 선수의 툴이 있잖아요. 아모님이 요구하는 뭐 등딱으로 버텨주고 포스트 플레이 하면서 이선들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퀄리티 있는 이선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테타를 데려온다면. 그리고 마테타 이적료 750억 원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정도로 생각하고, 아 그리고 그것도 중요해요. 지금 맨유 공미 10번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 맨유 링크 뜨는 선수들 보면, 예를 들면 뭐 마테타, 그리고 룽먼, 쿠냐 등등등 보시면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아탈란타, 그리고 울버햄튼, 싹 다 3백을 쓰는 팀들이에요 이 팀들이. 그래서 딱 그게 보이죠? 어느 정도 아모림을 밀어줄 것 같은? 그래도 3백에서 뛰어본 선수들이고 3백에 어느 정도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검증이 된 선수들이라고 봐도 되는 거라, 이런 링크 뜨는 선수들 보면, 그래서 아모림을 어느 정도 밀어주고 어느 정도 기능을 했던 좀 실패 확률이 적은 선수들을 데려오려는 게 눈에 띄는. 뭐 요케레스, 델라 보시면 오면 좋겠지만 이 3명이 안 된다면 마테타도 차 안으로 나쁘진 않다. 그래서 만족도 80 이상. 요케레스 만족도 1864, 델랍 만족도 85, 오시멘 만족도 90, 이 정도? 만족도로 치면 이 정도고, 그래서 전 마테타 정도도 나쁘지 않은 매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테타를 데려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선이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선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공미 10번이죠. 지금 현재 맨유 2선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상자 이런 거 일단은 신경 안 쓸게요. 일단은 그래도 선수는 선수니까 좌측 우측 일단 안 가리겠습니다. 아마드, 가라나초, 레시포드는 팔릴 선수로 보겠습니다. 아모림이 이미 안 쓴다고 선언한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그리고 브루노까지 일단 놓을게요. 근데 브루노는 전 장기적으로 3선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서 브루노 괄호, 마이누도 괄호죠. 그리고 지르크지도 괄호야. 지르크지는 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마운트 쓰기도 싫다 그냥. 이 정도 뎁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딱 그냥 이선도 많이 데려오지 말고 딱 한 명 정도? 일단 오른쪽 아마드도 윙백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일단 아마드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으니까. 맞아 인터뷰 봤어요. 그것도 다룰까 하다 안 다뤘는데 너무 혐오스러워서. 그리고 마운트가 어쨌건 그러니까 항상 전 이 말 하지만 딱 툴만 봤을 땐 아모림 축구에 맞을 것 같긴 해. 근데 이건 무조건 예측일 수밖에 없고 맞을 것 같긴 해. 툴만 봤을 땐 2선의 두둔 아니면 3선 빡투박으로까지 전 맞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제일 잘 맞는 건 2선.
그래서 마운트 왼쪽에 아마도 오른쪽 하면 그래도 괜찮게 굴러갈 것 같은데 애초에 지금 없는 선수니까 정신 나간 새끼죠 이것도. 근데 일단 뎁스 멤버는 맞아서 이렇게 일단 보자면 딱 괜찮은 선수 한 명, 저는 쿠냐도 이 선으로 보기 때문에 루크먼, 쿠냐 이 두 선수가 엄청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항상 이적 시장 되면 링크가 뜨는 이 정도 퀄리티 선수가 온다면 스트라이커에 마테타가 왔을 때 이 선수들의 폭발력을 배가 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 2선이 일단 맨유 영입 우선순위 2순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3순위 카세미루의 이탈로 인한 미드필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땐 이 소식만 봤을 땐 카세미루가 나갈 게 기정사실화돼 보이죠. 진짜 팔아야 되긴 하는데 카세미루도 참 카세미루 주급이 6.5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폼이랑 별개로 전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로마노 말로도 카세미루의 이탈로 인한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카세미루가 나갈 걸 생각하고 뎁스 명단을 봐보면 브루노, 우가르테, 콜리어 일단 마이노 여기도 가로쳐 놓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쓸지는 더 봐봐야 돼서 전 2선에 무조건 놔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에릭슨 FA예요. 여기에도 마운트까지 해놓겠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전 오히려 2선보다 미드필더가 더 급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브루노 우가르테라는 굳건한 주전이 있긴 해도 서브 자체가 애매해. 콜리어도 04년생에 지금 1군에 확실하게 자리도 못 잡았고 마이누는 저는 2선으로 보고 마운트도 전 2선 뭐 3선 2선 다 되지만 얘는 없는 선수라고 쳐도 무방할 만큼 지금 부상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드필더도 엄청 급해요. 근데 요즘 링크가 아예 안 떠. 그나마 뜨는 게 고메스? 그나마 이것도 맨유 유스라서 맨유 유스 출신이라서 뜨는 거지. 그리고 저는 아틀란타의 에데르송 엄청 고평가합니다. 데려올 수만 있다면 전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링크가 안 뜨더라고. 링크가 안 떠. 어쨌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탈란타 3백 쓰고 있기 때문에 3백 적응에 대한 문제도 아예 없고 그리고 완전 아모림 볼에 잘 맞을 것 같은 게 얘도 그냥 빡투박의 정석? 그래서 제 개인적인 선호도는 무조건 에데르송. 저는 에데르송 정도면 진짜 이적료 800억 이상? 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앙헬 고메스는 맨유 유스라서 링크가 뜨는 거지 얘가 키가 163인가? 163? 158? 152? 137? 126? 뭐 그 정도 돼요. 엄청 작아요 키가. 그래서 사이즈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어쨌건 미들에 브루노랑 우가르테 둘 다 키가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앙고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미드필더도 엄청 급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센터백 드디어 나왔습니다. 센터백 제가 항상 바꾸자고 했던 센터백. 일단 로마노는 센터백이라고만 뭉뚱그려서 놨었기 때문에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자 좌스토퍼 리산마 그리고 루크쇼. 부상도 많고 얘도 윙백으로 뛸지 스토퍼로 뛸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헤븐 가운데 맥과이어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맥과이어는 전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충 경기 결과만 한번 봐볼게요. 뭐 맥과이어가 수비적인 측면에선 진짜 좋아. 괜찮아요. 로우 블럭에서 라인 내려서 수비하는 거나 그런 데서는 나쁘지 않은 폼 보여줘요. 근데 맨유가 어쨌건 뭐 1차 빌드업이라든지 전개라든지 그런 공격적인 시퀀스에서 센터백이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맥과이어는 거기에 1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1도? 1도 안 돼. 1도. 1차 빌드업에서 뭐 포지셔닝이든지 패스 퀄리티라든지. 자 유로파 1차전 경기력 괜찮았죠. 이때 더리우트가 가운데로 나왔는데 전 솔직히 더리우트도 마음에 안 들어요. 더리우트도 마음에 안 드는데 맥과이어보단 낫다 이거야 가운데 센터백에.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거지. 어쨌건 맥과이어가 안 나와서 경기력 괜찮았죠. 그리고 아스날전 이때도 경기력 엄청 좋았습니다. 이때도 경기력 좋았는데 이때도 린델로프가 나왔죠 가운데로. 봐봐 가운데 맥과이어 말고 전 더리우트 린델로프 둘 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도 맥과이어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았기 때문에 경기력이 괜찮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이번 시즌 중에 가장 경기력이 좋았던 이때도 맥과이어가 안 나왔죠. 왜 경기력이 좋았겠습니까?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제가 전술적으로 자세히 안 읊어드려도 이것만 봐도 맥과이어가 안 돼. 1차 빌드업 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몇 개 장면 제가 따로 캡처 떠가지고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맥과이어는 나가야 된다. 일단 근데 뎁스니까 두겠습니다. 가운데 센터백에 맥과이어, 더리우트, 린델로프는 FA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없는 선수고 우스토퍼의 요로. 좌스토퍼의 요로 여기도 둘게요. 그나마 요로. 일단 이 정도. 여기 일단 더리우트도 가능하죠. 더리우트 그냥 마즈라위까지. 그리고 솔직히 달로가 안 팔리면 여기에 달로까지도 가능해요. 안 팔린다는 가정하에. 여러분 달로는 오른쪽 윙백 보강되면 팔려야 돼요. 애매해 지금 맨유에서 툴이. 오른쪽 윙백 보강되면 전 1순위로 달로를 팔아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맥과이어 가르나초 빼면 그 다음 순위는 달로야. 맨유에서 툴이 지금 들어갈 데가 없어요. 들어갈 데가. 생존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왜냐면 여기에서도 로마노가 우선순위 말한 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윙백이 없잖아요.
이렇다는 건 일단 윙백보다는 다른 포지션 영입을 할 거라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윙백에 지금 디알로 2선으로 본다면 달로 마즈라위인데 그럼 그대로 갖고 있겠죠. 어쨌건 그래서 우스토퍼는 아니겠죠. 데려온다는 게 좌스토퍼랑 뭐 가운데 이 정도겠죠. 아 그리고 또 추가로 아모림이 더리우트와 요로 완전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 다음 시즌까지는 더리우트는 무조건 맨유에 남아 있을 거고 계속 데려가겠죠. 이 정도로 말한 거 보면은 요로는 뭐 당연한 거고 나이도 어리고 들여온 이적료도 있고 해서 어쨌건 이렇게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일단 이 두 포지션에서의 보강이 이루어질 텐데 참 애매합니다. 저는 항상 지금 몇 개월째 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센터백엔 디오망대. 전 그래서 딱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맥과이어 나가고 디오망대 데려오고. 참 좌스토퍼가 애매하죠. 지금 헤븐을 키워야 되냐 아니면 리산마의 부상이 어떻게 보면 상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좌스토퍼 문제가 중요한 건데, 오늘은 이런 거 지금 맨유가 어떤 상황인가 관련된 거 말하려고 가져온 거라 좀 더 자세한 링크는 한 4월 달쯤에 한번 쫙 뽑아가지고 영입 명단 관련해서 한번 길게 롱폼으로 뽑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 뭐 마테타, 일단 가장 링크가 짙게 뜨는 마테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누, 디알로, 도르구, 브루노, 우가, 여기에 리산마, 요로, 디오망데, 오나나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아모림 축구가 구현될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 스트라이커 하나 바뀌고 가운데 센터백 하나 바뀌고 부상자 없다면. 그리고 아마 여기에 뭐 디알로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 지르크디나 아니면 딴 애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건 이 정도만 갖춰줘도 아모림 플레이가 그라운드 내에서 구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따 파란노가 아니라 뭐 여기 마즈라위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게 제가 최소한으로 이번 이적 시장 이 정도만 구성이 돼도 저는 이번 시즌보다 훨씬 더 괜찮은 축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딱 그냥 아까 말했던 스트라이커랑 가운데 센터백만 바뀌어도, 그리고 지금 말한 뭐 공미 10번 미드필더 마테타 여기서 아낀 이적료, 요케레스나 뭐 델랍 오시면 못 데려와서 마테타로 데려온다 했을 때 2선에 좀 더 힘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 루크먼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3선에 괜찮은 애 뭐 에데르송 데려온다고 치면 에데르송, 브루노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건 진짜 몇몇짜리 리산마 일단 부상이 없고 가운데 센터백만 바뀌어도 저는 진짜 괜찮은 축구 구현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유는 여름 이적 시장에 어떤 포지션 보강이 필요한가 로마노 소식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